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날씨가 오후에 잠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밭에 거의 나와서 삽니다. 실제로 5월 한 중순, 5월 한 15일부터는 아니고 한 5월 달부터는 6월 달 초순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든 과수들이 내년에 열릴 과일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적심, 적과, 뭐 유인, 이 작업, 또 뭐 밭작물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이제 뭐 포도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이제 사실상 전문 농가는 아니잖아요. 나무 내구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소개한다는 게 좀 껄끄럽지만, 지금 이제 이 나무를 보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만큼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이제 버녀 캘리퍼스 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cm 나옵니다. 7cm. 보통 7cm라고 하면은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넓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 정도 되면 한 대추나무 그 정도 수준의 버금가는, 수령으로 보면은 지금 한 12년, 13년 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크면서도 지금 저희는 텃밭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 농가 같이 뭐 T자형이나 뭐 요즘에 그래 UFO형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리고 또 비가름 시설이라든지 하우스 재배가 아닌 노지 재배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착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 장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노지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농법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런 거죠. 소량으로 짓는 분한테는 아마 제가 좀 낫지 않을까. 먼저 간 사람 중에서 제가 이 포도나무가 이 캠벨인데 지금 오늘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적심을 합니다. 이제 6월달 이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적심을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는 그거까지는 제가 딴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감론을박이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텃밭 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교본이 없어요. 내가 응용을 해야 돼요. 전문 농가는 보통 보면은 이제 뭐 7마디, 9마디, 거기서 잘라가지고, 근데 이 순을 안 자르죠. 왜냐하면 이 순이 결과적으로 9마디 순이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순이 9개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순이 하나, 밑에 있는 거 3개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했습니다. 7개에서 9개 사이죠. 어떤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까지 뽑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상 보면 상태에 맞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저희가 통로거든요. 이게 통로기 때문에 이쪽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순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여기 겨순이죠. 겨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진해순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자라다가 보면 나중에 여기서 또 다시 연장지가 또 나와요. 이게 보통 보면은 3입에서 4입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거를 안 땁니다. 일부러. 왜냐면 여기서 나가는 게 순 머짐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벌써 이거 제가 그저께 딴 거거든요. 그럼 순 머짐 현상에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나 일주일 정도 이제 먹습니다. 여기서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순이 뻗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 때 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여기서 순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장마의 시작이 뭐 한창 때기 때문에 그때는 흰가루병, 뭐 녹음병, 뭐 탄저병, 뭐 둥근무늬 썩은병,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가름 시설이라든지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명요원하게 딱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밑에서 순을 갖다가 딴다 하더라도 그게 다 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연장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제 이제 아래에 이제 지금 결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100% 이렇게 알매가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달리는 것.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속 안이거든요. 그 속 안은 사실상 보면 소출이 떨어져요. 근데 이 떨어지는 요게 사실상 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많이
알 달린 것보다 알이 적게 달린 게 더 맛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뭐냐면은 썩은 병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왜냐면은 요게 그 알을 쏟기 전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게 솜털이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요건 좀 늦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하고 이거 거의 한 2주 차 납니다. 이게 이 정도 요 정도 깻이 이 정도 갈라 그러면은 2주 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얘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기준은 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는 봉지를 싸는데 염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샀다면은 요거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화속이라고 하거든요. 꽃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 잘못하면 치면은 떡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냐면 약을 쳐야 됩니다. 썩은 병 약을 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물을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은 요런 거 같은 거라든지 여기는 늦게 나온 순이라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비를 맞추지 않는 게 중요하죠. 위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비가 이제 필요로 해요.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요게 한 2mm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한 4mm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3mm, 4mm. 3mm, 4mm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툭 쳐도 안 떨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조그만 것들, 지금 현재 이게 숙성되는 과정이거든요. 열매. 이런 것들은 떨어져요. 지금 여기 그 껍질 벗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여기가 요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죠. 솜털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늦게 나온 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부들, 전문 농가 같은 경우는 알속기를 안 하려고 일부러 툭툭 치는 경우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라고. 쓸모없는 거. 어차피 이거 떨어질까 봉지 안에서도 떨어지거든요. 자, 그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이거 적심하고 뭐 곁순 따고 그다음에 이거 진드래미 따고 하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냐면은 봉지를 싸야 됩니다. 그럼 봉지 싸는 날짜가 있어야 돼요. 봉지를 쌀 때는 어느 정도가 싼 게 가장 좋으냐? 사이즈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게 서리태입니다. 서리태 콩이거든요. 이게 몇 미리 나오냐면은 5mm 나옵니다. 제가 딱 해볼 때는 너무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봉지 싸는데 어려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지는 왜 싸느냐? 곤충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열매가 당도가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낙과라는 거 이런 것들도 쉽게 얘기하면은 좀 덜해요. 특히 여기도 노린재 피해나 아니면은 미국 선녀 나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 흰가루병 있으면 나중에 때깔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봉지를 씌우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벌의 피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5cm 정도, 5mm 정도 되면은 5mm 정도 되면은 바로 봉지 작업 들어갑니다. 왜 이게 들어갔느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 한 5월 20일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나가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일주일이면은 이제 콩알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싸는 게 가장 쉬워요. 쉽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봉지를 싸다 보니까 그게 좋다는 거죠. 너무 커도 사실상 보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만 생각해서 한 가지에 두 개만 있다면 하나, 둘, 셋, 넷이면은 2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계속 2 더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8개잖아요. 이게 순이 4개니까 8개. 이렇게 나가면 요 하나만 하더라도 몇 개 나오면 거의 한 100장을 쌉니다,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보면은 이게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는데도 이거를 가지를 갖다가 뿌리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키우는 건데 하여튼간은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콩알 정도 되면은 저는 씌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더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요건 이제 다 끝냈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다 이제 이건 거봉이거든요. 거봉은 캔멜보다 약 한 2주일 정도 늦습니다. 이제 얘들은 이제 화 분화되고 있어요. 분화되고 수정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저건 다 끝나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이 캔멜 같은 경우는 8월 한 15일 초순에 나온다면은 이건 한 9월 한 초순 중순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은 10월 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추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봉이나
거복 농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상품이 가장 좋으니까. 제가 지금 어저께 밤에도 줄을 치다가 물 주다가, 지금은 현재 상태가 뭐냐면 물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6월 달은 물과의 핵심입니다. 물을 잘 주면은 농사가 1년을 먹어요. 이게. 근데 이 6월 달에 가장 갑갑한 게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는 지금 식물이 굉장히 힘든데, 이 물에도 보면은 농도가 있죠. 그 영양제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 비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없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힘들죠. 하여튼간은 지금 매우 바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